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ay 17, Write an Email, 화요일 날 어제 놓쳤던 수업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픽은 여러분 주교재 148쪽에 있는 Hackers Practice 1이라고 쓰여 있는 토픽입니다. 자, 먼저 맥락 분석부터 같이 시작해 보실게요. 자, Your cousin Sarah is visiting your city for the first time. 자, 사촌 사라가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처음 놀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first time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글 작성하시면 되고요. Your city는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and wants to know where she should go sightseeing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나서서 먼저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를 가서 보면 좋을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봤다라는 거를 상정하고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you have a favorite tourist attraction.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도 또 이제 생각을 해서 말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도시, 관광지, 이런 요소들을 좀 재빨리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깊이 고민을 하거나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ommunicative Purpose 1, 2, 3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죠? 자, 어디를 방문을 하여라 라고 그 장소와 위치를 소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describe what she can see and do there.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특정 장소가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지와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방문을 하면 가장 좋을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언제라는 게 뭐 특정 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e best time of 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best time of day라는 식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지를 물어봤으니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이메일은 여러분 관련 표현이 조금 많습니다. 자, 먼저 단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tourist attraction. 그래서 관광 명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인기가 있는 장소라고 하면 popular site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visitor hotspot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핫한 지역 정도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pair wi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pair with는 무엇과 함께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와 같이 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엇과 무엇을 같이 결합시키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는 match with 그리고 combine with 같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소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쓸 일이 굉장히 많은 표현이죠. memorab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자,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unforgettable 같은 유사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 수업 때도 제가 한번 알려드린 표현이에요.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delete 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indelible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것도 여러분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맥락에서 긍정적인 기억들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들이고요. 좀 부정적인 기억을 뭐 묘사를 할 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뭐 또 나한테 충격을 줬다라고 하면 뭐 traumatic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 단어, engaged라는 표현입니다. 몰입한, 집중한. 이거는 무언가 굉장히 뭐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engaged는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옆에 유사로 absorbed 그리고 engross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무엇이 사람을 몰입하게 만든다라는 형용사로 변화를 해서 변형을 시켜서 기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옆에다가 ing만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가 사람을 굉장히 몰입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engaging 하다, absorbing 하다, engrossing 하다. 그래서 ing만 붙이면은 손쉽게 형용사로 변형을 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at close range. 아주 가까이에서 up close 그리고 at short distance 같은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표현도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majestic.
majestic하다라는 것은 장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작고 귀여운 것들을 majestic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장엄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유사한 표현으로 awe-inspiring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이 awe라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뜻을 좀 적어보세요. 자, awe는 경외란 뜻입니다. 경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런 말들을 가끔 듣는데요. 뭐 신을 경외하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라면 이 경외란 뜻은 fear and respect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majestic하거나 뭐 경외스럽다라거나 한다라는 것은 뭐 아주 큰 장엄한 자연 경관을 본다라든가 아니면은 나를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뭐 맹수를 본다라거나 할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무섭다. 나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정도 들면서 동시에 야, 저거 되게 대단한데?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런 감정을 majestic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awe-inspiring 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mesmerized는 그 넋을 잃은 이것도 매료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memorable 한다라는 표현을 좀 구체화할 때 왜 기억에 남았어요? 넋을 잃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어요. 뭐 spellbound, captivated, 그리고 transfixed. 요거는 이제 그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이제 그 저기 emotional impact가 커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distribute는 배포하다. 그리고 add context는 맥락을 더하다. 요게 여러분 영어에서 정말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adding context. context가 우리나라 말로 맥락이죠. 자, 맥락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surrounding causal relationship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과관계. 이거를 context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급하게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context를 더한다라는 말은 he's running somewhere because he's late. 이렇게 설명을 하고 쟤 어디 좀 늦어서 뛰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맥락을 더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에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배경 설명의 그 성격을 띠면 provide background. 아니면은 부연 설명을 하는 성격을 띠면 supply details 같은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표현. 굉장히 쉬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다, 뭐 hours fly by 이런 표현도 있다가 보실 거고요. 그리고 overwhelmed는 이제 그 압도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뭔가 일이 굉장히 바빠서 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pressure가 너무 심해서 압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드린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를 제외하고는 볼게요. memorable, engaged, mesmerized, 그리고 overwhelmed. 싹 다 보죠? 감정적인 영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런 형용사들이나 요런 단어들을 좀 잘 쓰셔야만 여러분이 이제 그 좀 더 풍성하게 글을 작성을 할 수 있고 디테일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타이핑을 하면서 한번 이제 요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교재로 펴놓고 이제 확인하시면서 포인트를 하나씩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라는 여러분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럼 이제 인사말. 이제 사촌이니까 그 맥락을 고려해서 그냥 friendly register가 되도록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hi Sarah 하고서 콤마를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에 처음 놀러 온다니 참 기분이 좋아.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communicate purpose는 아니지만, 앞을, 시작을 좀 자연스럽게 끊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표현이죠. It is great to hear that you are coming to visit my city.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가 가장 좋아 라는 말을 바로 해볼게요. 자, location. Georgia Aquariu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코엑스 아쿠아리움이건 조지 아쿠아리움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자, my favorite tourist attraction in Atlanta is the Georgia Aquarium.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소 자체는 공지가 됐죠? 자, 그리고 나중에 구현을 할 때 이 조지아 아쿠아리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도를 구차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두 번째 communicative purpose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What makes it a favorite for me? 이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장소인 이유는 how consistently memorable the visits were. 그러니까 내가 방문했을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ow consistently memorable the visits were.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디테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게 특히 즐겁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구현을 해볼 거고요. 자, best time to visit. 요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하면서 강조를 드렸지만 time of the day,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방문하기 좋은지를 물어봤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화요일 날 가세요? 라고 하면 동문서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he best time to go is in the morning on weekdays. 굉장히 뭐 일상적인 표현이죠. The best time to go is in the morning, 아침 시간, on weekdays. weekends가 아니라 weekdays니까 평일 아침. 뭐 어떤 관광지라도 여러분 평일 아침이 사람이 제일 없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가기 좋은, 즐길 수 있는 시간대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조금만 더 써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썼던 표현인데요. 가능하다라면 이게 더 좋아 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preferably soon after it opens. 그러니까 아침에 열자마자 주중 아침 열자마자 가면 가장 좋아요 라고 세 번째 purpose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closing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촌이죠, 사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friendly한 register로 끝나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게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하면 되게 웃기겠죠. 사촌이 여러분한테 야, 나 너네 도시 놀러 가는데 어디 가면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자,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in Atlanta. 아까 위에다 설정을 아틀란타로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촌이니까 사랑 한번 해볼게요. Love your name 쓰시면 되겠죠. 가족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연 들어갑니다. location은 너무 자세하게 부연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장소 정도, 그러니까 애틀랜타라는 도시에 어디에 있는지 정도로만 부연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사실과 부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01 Main Street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보겠습니다. Olympic Park. Centennial Olympic Park 옆에 있다. 이렇게 써볼게요. Located downtown. 이런 거 말하기 되게 쉽죠. downtown. 시내란 뜻이에요, 그냥. Right next to Centennial Olympic Park. 바로 옆에. Located downtown. Right next to something tower.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관광 중심부에 있다. It is in the Central Tourist District. It's in the Central Tourist District. 관광단지 중심에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딴 데도 같이 둘러보기 좋아. 아까 제가 같이 무엇과 결합하다라는 표현을요, pair with라는 표현을 알려드렸어요. 그거를 써보겠습니다. easy to reach, convenient, 그리고 pairing 하기 쉽다. So it is easy to reach and convenient to pair with other nearby sites.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또 다른 관광지와 같이 방문을 하기 좋다. 그래서 pair with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장소의 이점 한번 적어봤습니다. So it's easy to reach and convenient to pair
with other nearby sites. 자, 그럼 그 다음으론 나는 여기가 왜 좋아?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sistently memorable 하다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여기를 한 번 방문한 게 아니라 두 번 이상을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재밌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never gets boring이라는 내용을 한번 더 해볼게요. To date. 요건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적어놓은 표현입니다. To date라는 표현은요. 오늘까지, 지금 시점까지라는 뜻이에요. 여태까지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My family has visited the place about a dozen times. My family has visited the place about a dozen times. 지금까지 거의 12번 정도를 갔어. 라는 얘기예요. 자주 갔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지겹지 않았어. Yet we have never grown tired of it. Grown tired of it. got bored라는 표현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일부러 다른 표현을 알려드린 겁니다. Never grown tired of it. Grow tired of it. Grow tired of it. 이런 표현이 있어요. Grow tired of it. 자, 왜 boring하지 않죠? Because it keeps everyone genuinely engaged. 모든 사람을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에. Because it keeps everyone genuinely engaged. Because it keeps everyone genuinely engaged.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writing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무슨 액티비티를 좀 할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지금 맥락상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혼자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일부러. My family. 왜냐하면 여러분, family를 언급하는 순간, family는 무조건 2인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즐겼고 내 가족은 뭘 즐겼다라는 식으로 구성의 변주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았어 라고 쓰면은 I also enjoyed, furthermore, additionally 이런 식의 표현들로 병렬 구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즐겼어. 내 딸들은 이걸 즐겼어. 우리 부모님은 이건 즐겼어. 우리 누나는 이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my favorite spot in the aquarium is the main gallery. My favorite spot in the aquarium is the main gallery. 쉽죠? 자, 그다음. 자, main gallery가 어떠한지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windows가 아주 크고요. marine life가 아주 가까이 지나갑니다. The large viewing windows and tunnels lets you watch marine life glide past. Glide past. Glide past. 어떻게요? At close range. 이 표현을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앞에서 쓱 지나간다. Glide past at close range. 자,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일반적인 동물들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whale sharks, 고래상어, 그리고 manta rays,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majestic, majestic이라는 단어 아까 알려드렸죠? The majestic movements of whale sharks and manta rays sometimes leave me completely mesmerized. 그래서 여기에 아까 알려드린 majestic, mesmeriz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활용을 하실 거면 leave me, leave someone mesmerized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얘기했으니까 아까 제가 가족으로 오늘 띄워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글의 양을 더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There are also fun activities for kids.
아이들에게도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자, 패딩 풀. 이게 뭐죠, 여러분? 그 만질 수 있는 뭐 불가사리 이런 것만 만질 수 있잖아요. 자, petting pool during feeding hours. 그래서 먹이를 주는 시간에 petting pool. My daughter's favorite exhibit. My daughter's favorite exhibit is the petting pool. 언제요? During feeding hours. 그리고 이때 뭘 하는지라고 할 때는요. 아주 쉽게 쓰시면 돼요. Staff distributes food to visitors. 그래서 이제 staff가 먹이를 나눠준다. 그리고 여러분 이 hours하고 콤마를 찍었으니까요. 이거를 뭐로 받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when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uring feeding hours 들어갑니다. When the staff distributes food for attendees to feed the sea creatures. For two, for two, for two. 자, 이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영어를 학습을 할 때 어떤 전치사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간혹가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원어민들도 헷갈려요. for랑 to 같은 거는 자주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용적인 그런 패턴으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규칙이 생기고 언어가 생겼냐? 아니면 언어가 생기고 규칙이 생겼냐? 라고 할 때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그거를 디스크립트하게 봐야지만 이제 그 패턴을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스태프가 프레젠테이션도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적은 거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적어도 오버킬이에요. 예. 실수를 안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정도의 vocabulary range로 한 3분의 2 정도만 작성하셔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학습을 하는 차원에서 더 볼게요. There are also short staff-led presentations. 그러니까 약간의 presentation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맥락을 더한다. 아까 말씀드린 뜻 잘 기억하세요. 원인 결과를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That add context without turning the visit into a lecture.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의로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재밌을 거야로 마무리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I'm sure that the hours will fly by for all your family members. 너네 모든 가족들이 시간이 휙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Hours will fly by. 그럼 이제 시간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열자마자 주중에 아침에 가. 자, 아침에 가면 어떤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단어를 잘 보세요. calm, easier, movement, 그리고 more time. 이런 것들 해보겠습니다. It is noticeably calmer. calmer 하고서 콤마 들어가 있죠? calm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 원인 결과를 항상 thus, therefore 같은 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hus, therefore 같은 표현은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punctuating을 하고 방점을 찍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에다가 therefore를 쓰잖아요? 그럼 읽는 사람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사실 깜놀해야 돼요.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calmer 하니까 어때요? Making it easier to move through the exhibits and linger at larger tanks.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지를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Making it easy to move through the exhibits and linger at the larger tanks.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crowd.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고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자, 점심시간이 지나가면 by early afternoon 바빠진다는 얘기죠. It usually gets much busier with families and tour groups. And the experience can start to feel more rushed. Feel rushed. 이걸 외우세요. Feel rushed. 자, 그럼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lease feel free to ask any more questions. 간단하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로 이야기해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토픽.
자, 어떤 맥락의 이메일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권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권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여태까지 봤던 problem assistance 유형과는 다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조언해주는 맥락이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달라요. 그 다음 거는 144쪽에 있습니다. Hackers Practice 3라고 쓰여 있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맥락 보겠습니다. You recently finished a rehearsal for a group presentation in one of your classes. 그래서 group presentation.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일원인 거고요. 이 group presentation을 rehearsing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group presentation을 하기 전에 사전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Alex라는 프레젠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lex가 여러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아까 문제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문제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한테 요청을 한 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말은, 아, 나는 여기가 되게 좋았어. 이래서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야, 너는 이걸 잘했어. 하지만 이거는 개선해. 전체적으로는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싫은 소리를 중간에 해야 돼요. 좋은 소리는 글을 쓰기가 쉽습니다. 좋은 소리를 쓰는 거는 직접적으로 쓰셔도 돼요. 오케이? 뭐, I thought your presentation was great. 그건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언가 안 좋은 소리를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우회적으로, 최대한 중립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suggestion, advice, feedback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ocial convention을 평가를 하거든요, ETS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쉽죠? 자, thank him for giving the presentation. 그래서 먼저 발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what you liked. 너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어. 그리고 어디에서 조금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다 쓰시고 나서도요, 제가 저번에 compliment sandwich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칭찬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내는 게 좋죠? 네, 좋은 말. 다시 좋은 말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클로징에는 좋은 말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스펠링만 잘 기억하세요. assess, assess, appraise. assess는 평가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앞에 ss가 acc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접근, access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ccess라는 단어랑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assess는 평가라는 뜻이고 명사형은 assessment가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가끔가다 학생분들이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appraise라는 단어가 뒤에 praise가 보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학생분들이 이거 칭찬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감정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appraisal이라고 표현을 해요. 감정이요, 감정. 감정하다, 감정 평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praise와 appraise는 완전 다르고요. assess와 access는 완전 다릅니다. 자, 스펠링 많이 헷갈리니까 주의하세요. 자, collective effort, 공동의 노력. shared endeavor. endeavor라는 단어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effort보다 조금 더 센 거예요. endeavor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더 이제 좀 센 노력을 표현할 때 endeavor라는 표현을 씁니다. crystallize는 crystal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은 머릿속의 뜻이 굉장히 쉽게 그 정립이 되실 거예요. 명확해지다, 결정화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coherent. 일관성 있는, 그래서 무언가 피드백을 줄 때, 야, 흐름이 참 좋다. 일관성 있다. 라고 할 때 coherent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well structured 같은 표현과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유사어를 알아둔다는 것은 여러분 글을 쓸 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scripted.
자, 요 단어는요. 원래 단어 뜻은 중립이에요. 중립톤인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맥락은 부정톤입니다. scripted. scripted가 어떻게 부정톤으로 쓰이냐면요. 사전에 모의된 아니면은 좀 다소 어색한 이런 의미로 scripted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 너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natural했어. It didn't sound scripted at all. 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뜻이요? 사전에 무언가 미리 막 연습을 한 듯한, 미리 짜인 듯한 딱 틀에 맞춰서 따라가는 듯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맨 마지막 단어 보세요. formulaic. 이건 포뮬라를 따라간다라는 뜻으로, 자, 요거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부정맥락. 요것도 부정맥락에서 주로 쓰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꼭 해두세요. 자, engaging, captivating, absorbing. 요거 기억하시죠? 아까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빠져들게 만드는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여요. 자, 그리고 punctuate, 강조하다. 무언가의 구두점을 찍다, 강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unctuate, emphasize, highlight, stress, underline, underscore. 죄송합니다. underscore, highlight, emphasize, punctuate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요것만한 여러분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emphasize는 다들 아시죠? 근데 emphasis,가 있는, 그러니까 강세가 있는, 뭔가 강조된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는 emphat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mphatic, emphatic, emphatic. 근데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empathetic이랑은 달라요. empathetic은 공감을 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잘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deliberate, 의도적인. 자, 요거 꼭 외워두세요. intentional, careful, purposeful. 자, 그럼 이제 한번 타이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greeting 들어갈게요. 자, 아까 사촌한테 보내는 이메일보다는 조금 더 형식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formal한 톤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Dear Alex, 콤마 찍고요. 먼저 감사해 보겠습니다. 발표를 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present your material. 이 정도까지는 통으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까지. 뒤에는 만들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한테 피드백을 요청해줘서 고마워. And reaching out for my feedback. 자, 그럼 첫 번째, 체크. 자, 칭찬은 비판보다 쉽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several aspects of your presentation worked exceptionally well. worked well, worked well. several aspects worked well. several aspects worked well. 이런 문장 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선할 여지. 요것도 제가 되게 자주 씁니다. That said, that said, that said, that said. 이제 이걸 말했으니란 뜻이요. That said. There are a few areas where some adjustments could make your presentation even stronger. 어떤가요,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야, 너의 프레젠테이션은 진짜 똥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few areas where some adjustments could. 이것도 여러분 you need some adjustments가 아니에요. you need some adjustments가 아니라 there are areas where adjustments could make your presentation even stronger. 지금도 strong한데 조금 더 strong하게 만들어줄 여지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closing. overall. 자, 마지막 여러분 이거 욕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되겠죠. 욕 한 번 했으니까 칭찬해야 돼요. 샌드위치로 만드셔야 됩니다. Overall, I think you're in a solid position. And a few refinements could make the presentation even more effective.
Few refinements could make your presentation even more effective.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refinements, refine. refine은요, 기본적으로 칭찬이에요. changes보다는 refinement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refinement는요, 정제한다, 살짝 개선한다, 약간 뭔가 좀 다듬는다라는 뜻이에요. fine tune, refine 이런 개념에서 이것도 positive tone입니다. 자, 그리고 best regards 콤마 찍고 이름 쓰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thanking을 조금만 이제 더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일단은 뭐 나한테 reach out 해줘서 고마워까지 했으니까 what you like to로 한번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it was a valuable chance for us. 우리에게는 귀중한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너의 presentation이요. To assess how our collective efforts can crystallize into a coherent presentation.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그 토플 평가상, 표현상 컴팩트하도록 의도된 문장인지를 보세요. valuable, assess, collective, crystallize, coherent. 이렇게 단어가, 동사, 형용사가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말 쓸 일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뭔가 평가할 문제 나올 때 그냥 써보세요, 그냥. 우리의 공통된 노력이 어떻게 결정화되는지를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였어. 이런 말 아무데나 막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뭐가 좋았는지. 먼저는 여러분, 전반적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클리어하고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 보겠습니다. most notably. 가장 기억에 남는 건 your overall structure was clear and easy to follow. Your overall structure was clear and easy to follow. 칭찬은 직접적으로 하세요. 중요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자칫 잘못해서 간접적으로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색한 글이 돼요. 만약에 제가 I've noticed that your progression in your presentation was somewhat streamlin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나는 너의 프레젠테이션이 뭐 약간 좀 매끄럽다라는 것을 뭐 관찰할 수 있었어.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요. 칭찬은 직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비판은 간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even as material became technical.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되었다. Making the marketing concep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resenting을 하는 걸 지금 마케팅 수업으로 잡은 거죠, 그냥. Marketing concepts accessible even as the material became more technical. Even as the material became more technical. even as라는 표현을 쓰는 게 목적입니다. Even as the material became more technical. Even as the material became more technical. 그래서 너의 opening example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어. On that note. 이것도 써보세요. On that note.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On that note. 그런 의미에서. I thought your opening example was practical. I thought your opening example was practical. practical 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풀어서 써봤어요. It immediately placed the topic in real world context. real world context. 그래서 relevant하게 만들어줬다. And made the strategy relevant to listeners. 듣는 사람에게 이게 relevant 하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영어 뜻으로 이제 외우시면은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었으면은 부연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커멘트로 이제 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 학생분들이 보통 영어 뜻으로 단어를 안 외우시잖아요. 이건 저도 학생 때 분명히 겪었던 과정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오고,
그 찾으면 또 나오고 찾으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단어 뜻을 외우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뜻을 여러분 보통 아무리 간단한 단어를 찾아도 단어 뜻이 막 10단어 내외로 좀 길게 나올 때가 있죠. 그거를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paraphrasing을 하고 summarizing을 하세요. 그 단어 뜻을 5단어 이내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5단어 이내로 정리를 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 여러분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어휘를 형용사나 동사나 5단어 내외로 본인만이 영어의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싱이 좋았다. 일관되게 페이싱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delivery wise, delivery wise, delivery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한 건가요? 잘 보세요. overall structure, example, delivery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presentation의 여러 요소를 다 언급하고 있죠. Your pacing was steady. 그리고 and you explained key terms clearly without sounding scripted. scripted가 아까 부정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미리 예습되고 딱 스크립트를 따라가는 것처럼 딱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hich kept the presentation engaging. Areas of improvement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여러분 한 번에 띄워드릴 텐데요. 제가 올려드린 노트 파일을 보시면 문장 하나하나가 있죠. 이게 여러분 조금 아날로그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노트 파일을 보고 따라한다면요. 문장 하나를 가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내용이 전개가 될지 상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보면서 타이핑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테이크어웨이로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비판을 할 때는 우회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장 구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어, 자, at times. 어떤 표현이죠? 때때로, 때때로. 그리고 여기서 조언 들어갑니다. simplifying. 이거를 동사로 바꿔서 여러분, simplify라고 동사로 써버리면 명령이 돼요, 명령. simplify something.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앞에 please를 붙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구성을 잘 보세요. simplifying the slides and using them as visual support rather than a script. 좀 길어요. 근데 결국에는 simplifying이에요. simplifying could help you maintain. 이렇게 쓴 거예요. simplifying could help you maintain. 그 다음 것도 보세요. varying or punctuating. 그죠? You might consider varying, punctuating. So those shifts feel more deliberate.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ing,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 could, can, 뭐뭐 하는 것이 could, ca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한 방법입니다. 조언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라는 톤이 적절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녹화한 화면은 제가 유튜브 링크로 반별 게시판에 지금 또 바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분 Day 17 Write an Email 타스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오늘이 Day 19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는 뭐라는 거죠? Build a sentence를 처음 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